뇌세포는 3분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바로 혈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진실입니다. 치매의 30%에서 40%는 혈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손을 쓰고 대화를 나눠도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습관인 혈관 건강 지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치매 환자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뇌를 지키려면 먼저 혈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펌프질하는 혈액의 20%를 사용합니다. 뇌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이 640km나 됩니다. 이 혈관들이 천억 개의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혈관 안에 기름때가 쌓이는데 이를 죽상경화증이라 부릅니다. 이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작은 혈관이 터지는 미세출혈도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면서 뇌는 서서히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 안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7세 남성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김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았습니다. 그는 140에 90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혈압약 복용을 거부했습니다.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지금 혈압이 뇌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으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상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요즘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린다고 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기억력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뭐 하려고 했는지 자꾸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뇌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뇌 곳곳에 작은 경색, 즉 뇌경색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백질 변성도 심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죽은 것이며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진행되었다고 말입니다. 혈관성 치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3년 전에 제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뇌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 완전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거의 100% 예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관리 가능합니다. 2022년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50세부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엄격히 관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성 치매 발생률이 78%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70세부터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혈압은 뇌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 이하입니다. 120에서 139, 그리고
80에서 89 사이는 경계 혈압입니다.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140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이 120에서 140으로 올라가면 뇌졸중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160 이상이면 4배 증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뇌혈관은 매일 손상되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의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주 3회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재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공포가 있지만 약 안 먹으면 뇌가 망가집니다. 소금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5g 이하, 티스푼 하나 정도만 드셔야 합니다. 국물 음식을 줄이고 김치와 장아찌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심호흡, 명상,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친구분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72세 할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최영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처음 왔을 때 혈압이 160에 100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는 약은 정말 먹기 싫은데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혈압을 낮출 수는 있지만 지금 혈압은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약으로 안정시키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나중에 약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생활을 바꿨습니다. 소금 섭취를 하루 5g으로 줄였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물 음식을 끊고 김치를 싱겁게 담갔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호흡과 명상도 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135에 85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30에 80까지 내려갔습니다. 1년 후에는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뇌 MRI를 찍었습니다. 혈관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새로운 경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약 먹기 싫다고 버텼으면 어떻게 됐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치매가 시작됐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는 지금 77세입니다. 여전히 혈압을 매일 재고 약을 빠짐없이 먹고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건강합니다. 혈당도 뇌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씁니다. 혈당이 너무 낮으면 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고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뇌의 미세혈관이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당뇨병 환자는 치매 위험이 2배 높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뇨 전 단계에서도 뇌 손상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인 당뇨 전 단계에서도 이미 뇌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은 5.7% 이하이고 5.7에서 6.4% 사이는 당뇨 전 단계이며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식사를 조절해야 합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빵과 면을 줄이셔야 합니다. 과일은 적정량만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만 드십시오.
단 음식과 과자는 끊으셔야 합니다. 식후 운동이 중요합니다. 식후 30분 안에 10분만 걸어도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콜레스테롤은 복잡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있습니다. 문제는 LDL입니다. LDL이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이것을 죽상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류를 방해하고 결국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목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여야 합니다. LDL은 130 이하가 좋으며 심혈관 위험이 있으면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HDL은 40 이상이어야 하고 중성 지방은 150 이하여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삼겹살, 갈비, 치킨 껍질을 피하십시오. 버터와 치즈, 튀긴 음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면 좋은 지방을 드셔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가 좋습니다. 견과류인 호두와 아몬드, 그리고 올리브유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채소와 해조류, 잡곡과 통곡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70세 할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혈압이 140, 혈당이 115, LDL 콜레스테롤이 180이었습니다. 모두 위험 수치였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식이요법으로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3개월을 드리겠으며 3개월 안에 수치가 개선되지 않으면 약을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식단을 바꿨습니다. 변화 전에는 아침에 흰쌀밥과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를 먹었고 점심에는 국수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흰쌀밥과 고기 반찬, 국물 요리를 먹었고 간식으로는 과자와 빵, 과일 주스를 마셨습니다. 변화 후에는 아침에 잡곡밥 반 공기에 채소 위주 반찬과 김치를 조금만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과 생선, 채소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잡곡밥 반 공기에 두부나 콩 요리, 나물을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과 과일 한 개만 먹었습니다. 추가로 실천한 사항도 있습니다. 소금은 하루 5g 이하로 줄였고 설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걸었고 명상과 요가로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맛이 없었고 음식이 너무 싱겁고 맛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혈압은 125에 80으로 떨어졌고 혈당은 95로 낮아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30으로 줄었고 체중은 5kg 감량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약 없이 해낸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75세입니다. 여전히 그 식단을 유지하고 있고 뇌 건강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운동은 혈관을 위한 최고의 약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혈압이 감소하고 혈당 조절이 개선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증가하고 혈관벽이 유연해집니다. 추천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 5일 30분 이상 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가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주 2일에서 3일 하시면 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운동, 밴드 운동을 추천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침 운동 시에는 혈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은 금물입니다. 몸 상태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혈압을 재본 게 언제입니까? 이번 주에 쟀다면 우수하고 이번 달에 쟀다면 보통이며 오래전이거나 모른다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입니까? 아니라면 정상이고 가끔 그렇다면 주의가 필요하며 자주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혈당이 100 이상입니까? 아니라면 정상이고 100에서 125 사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며 126 이상이라면 위험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드십니까? 5g 이하라면 우수하고 5에서 10g이라면 보통이며 10g 이상이라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일주일에 운동을 며칠 하십니까? 5일 이상이라면 우수하고 2일에서 4일이라면 보통이며 1일 이하라면 위험합니다. 3개 이상 위험에 해당하면 지금 당장 혈관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뇌를 지키려면 먼저 혈관을 지켜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도 뇌는 죽어갑니다. 하지만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90세까지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혈압을 재고 소금을 줄이고 단 음식을 끊고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약을 드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할 혈관 건강 습관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다섯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중 뇌 독소 제거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뇌는 밤새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독소가 쌓이면서 치매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자야 뇌가 깨끗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